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네, 자, 저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로그 함수, 지수 함수에 대한 얘기를 마쳤고, 오늘부터는 삼각함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옛날에 중학교 때 이제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 네, 그거 내용을 더 발전시켜서 삼각함수, 이제 함수 단원에서도 그 삼각비의 내용을 활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삼각함수 들어가기 전에 우선 시초선과 동경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좀 알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개념들 살펴보고 그 이후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 26번부터 보겠습니다. 시초선과 동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시초선이랑 동경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쟤네들은 반직선의 이름입니다. 반직선. 네. 자, 반직선이 뭔가요? 선생님 하시면, 자,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쪽 끝으로 무한히 이어지는 선을 갖다가 우리는 직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반직선이라는 건 그럼 뭡니까? 하시면 반만 무한히 이어지는 중인 겁니다. 즉, 한쪽은 멈춰 있고 다른 한쪽만 무한히 계속 진행해 나가는 직선을 갖다가 반직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반직선 두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반직선, 요쪽 반직선. 자, 그랬을 때 하나의 반직선을 갖다가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또 다른 반직선을 갖다가 우리는 동경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러면 이런 반직선들은 그러면 끄덕끄덕. 근데 왜 시초선은 여기 있고 이 동경은 또 뭐고, 이게 갑자기 왜 반직선들끼리 이름이 서로 이렇게 다른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시초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각을 잴 때 보통 각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서 이렇게 각을 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각을 30도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60도이기도 하고 등등등 각도가 이렇게 있을 때 각을 잴 때 항상 요 아래쪽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각을 재는 그 스타트 라인이다 해가지고 시초선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면 각을 잴 때 이렇게 재진 않죠. 여기서 각을 재라고 했을 때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막 갑자기 재진 않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런 의미이다. 자, 그럼 선생님 동경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자, 동경을 제가 잠깐 지워놓고, 자, 제가 동경을 그릴 건데 동경을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동경은 움직이는 선이란 뜻인 겁니다. 움직이는 반직선. 자,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각도도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선을 갖다가 동경이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을 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초선에서 출발을 할 때 위로 갈 수도 있고 사실 아래로 갈 수도 있죠. 출발은 시초선에서 하지만, 자, 시초선에서 만약에 이렇게 위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서 각을 재면, 자, 요거 예를 들어 60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양의 방향으로 각도를 쟀다 하여서 요 각도는 플러스 60도라고 해뒀습니다. 보통 이제 플러스는 생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시초선을 스타트로 해서 아래로 출발해서 아래로 향해 가지고 각을 재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음의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거꾸로 300도인데 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표시는 해줘야 돼서요, 마이너스 300도라고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양수와 음수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그러면 뭔가 얘는 큰 값이고 얘는 작은 값인가요? 하시면 그런 의미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냥 방향을 나타내기 위한 플러스 마이너스일 뿐이라는 거. 네, 그래서 누가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다음에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한다면 각 XOP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낼 수 있다 하고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요거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요거 동경이란다. 요거 시초선을 하나 그려놓고요. 보통 시초선은 자,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 동경도 여기다 어디다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자, 이 점을 갖다가 제가 OX 그리고 여기는 점을 P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있는데, 자, 이 둘이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갖다가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30도라고 적어볼게요. 둘이 나타내는 각 중에 하나가 30도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이 나타내는 각도를 그냥 30도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이렇게 사이 각도가 30도잖아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요 동경이란 녀석이 그냥 이렇게 시초선에서 출발을 해서 바로 이렇게 30도만큼 올라왔을 수도 있겠지만, 동경이 한 바퀴 돌다 와가지고 30도로 갔을 수 있잖아요. 즉, 몇 도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선 360도만큼 오고 30도만큼 더 가서, 즉, 이 동경은 390도만큼 이동한 거죠. 자, 그러면 동경은 이게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일 수도 있지만, 혹은 390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한 바퀴 더 돌아서 360만큼 더 해주시면 750도만큼 온 동경일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그것만 있나요? 이 동경이 시초선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꾸로 왔을 수도 있잖아요. 즉, 마이너스 330도만큼 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었을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 동경이 딱 이렇게 하나만 주어져 놓고서는 이렇게 둘 사이 각도가 30도라는 것만 가지고, 아, 이 동경은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네 라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동경은 39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기도 하며 마이너스 3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도가 너무 많아요. 이 동경 하나가 나타내는 각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그거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30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30도라 쓰지 마시고 360n을 꼭 붙여달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순서 거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0도 더하기 360n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 녀석이 얘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저기서 n은 정수입니다. 정수. 자, 그러면 n이 그럼 0을 집어넣어도 괜찮으니까 0 집어넣으시면 그냥 30이죠. 네, 30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n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360 더하기 30이니까 390. 2 집어넣으면 750. 자, 정수니까 음수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30도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 하나가 여기 있는 모든 각도들을 다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각도를 일반화한 각이다 하셔서 일반각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 자, 이것을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불러준다 하시면 되겠어요. 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각을 나타내는 시초선 OX와 그리고 동경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시오 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려놓을게요. 좌표 평면 그려놓고 하나씩 볼 텐데, 우선 1번입니다. 60도 되어 있네요. 자, 60도를 나타내는 동경을 그리시면 되니까, 자, 시초선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항상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60도만큼 올라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경이 이쪽에 위치할 겁니다. 다음에 570도입니다. 플러스 570도이기 때문에, 자,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한 바퀴 우선 도시고, 자, 360도 돌았으니까 210도 남았습니다. 자, 210도도 우선 180도만큼 가시고, 그 다음에 30도만큼 더 오시면 이쯤에 위치하겠네요, 동경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0도는 이건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얘는 어때요?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가야 됩니다. 아래. 자, 아래로 우선은 180도만큼 오시고, 그럼 마이너스 180도. 자, 60도만큼 더 가셔야 됩니다. 이쯤에 위치하겠네요, 동경이.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05도는 여전히 똑같이, 자, 여기 아래로 출발합니다. 아래로 가서 우선 마이너스 360도만큼 오시고요. 자, 45도만큼 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에 위치하겠네요.
이렇게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되셨죠?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26번.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자 360n 더하기 알파의 꼴로 나타내어라. 자, 일반각을 나타내보아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430도부터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430도가 나타내는 각도를 뭐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면 됩니까? 360n 더하기 430도라고 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자, 이런 꼴로 나타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430도로 하지 마시고 360n 더하기 430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꼴은 자, 요 알파가 0과 360 사이의 각도였으면 좋겠다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쪽 한쪽에다가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서 요 왼쪽에다 다시 표현해 볼게요. 자, 구체적으로 다시 동경을 제가 그려보면 자, 4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위치가 자, 우선 한 바퀴 도시고요. 360도만큼 오시고 자, 70도만큼 더 가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쪽쯤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자, 즉 요게 이 동경은 4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동경은 또 누구도 나타냅니까? 그렇죠? 360만큼 뺀 7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도 똑같 일치해요. 혹은 360만큼 더해서 79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도 일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꼭 360n 더하기 430이라 쓸 필요는 없고요. 360만큼 뺀 요걸 70도 360n 더하기 70도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괜찮다라는 거 있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에 알맞게는 360에다가 70만큼 더해주시면 이게 바로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다. 자, 그럼 1215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같아서냐 그냥 360n 더하기 1215도라고 쓰셔도 요 일반각을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은 맞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뒤에 그렇게 따지면 답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이게 1215도에도 되고 360만큼 더 더한 1575도에도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답이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서는 뒤에 있는 알파를 0과 360 사이의 각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215도를 360의 배수만큼 빼줘도 괜찮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빼줄 거냐면 자, 360에 한 3배 정도 하면요 이게 1080도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1215도를 한 1080도 정도는 빼주겠습니다. 그래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빼주시게 되면 135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나타내는 동경의 일반각은 이러하다. 마지막으로 또 마이너스 450도도 있습니다. 얘도 360n 더 마이너스 450도인데 이것도 뭐 마이너스 450도는 이번에는 오히려 음수 값이니까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360을 한 몇 번 정도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2번 정도 더 해주면 되겠네요. 360을 2배 해주면 720도니까 720도만큼 더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거와 요거 더 해주시면 270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각 찾아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요거 1378도 이것도 360n 더하기 마이너스 1380도 해놓으시고서 360의 배수만큼 더해주시면 되니까 요거에다가는 360의 4배만큼을 더해주겠습니다. 즉 1440도 더해주시게 되면 요거 플러스 60도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일반각 이런 꼴로 나타내주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 다음 각은 제 몇 사분면인지 몇 사분면의 각인지 한번 찾아달라 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씩 다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210도 나와 있는데요. 210도는 양의 방향이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180도 오시고 30도만큼 더 가시면 딱 210도죠. 즉 몇 사분면이에요? 그쵸? 제 3사분면입니다. 다음에 680도 나와 있습니다. 680도는 이번엔 출발해서 360도만큼 오시고 아직 320도만큼 더 가야 되죠. 그러면 우선 270도만큼 오시고 그다음 50도만큼 더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4사분면에 위치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제 4분면이다. 다음입니다. 마이너스 310도 있네요. 이번에는 음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이동해서 우선 마이너스 270도만큼 가시고 마이너스 40도만큼 더 가시면 그쵸 1사분면에 위치하는 동경이겠네요. 그래서 이번엔 제 1사분면. 마지막으로 요 마이너스 560도입니다. 마이너스 560도는 아래 방향으로 이동해서 자 우선 360도만큼 오시고 자 200도를 더 가야 됩니다. 200도는 180도 가시고 20도만큼 더 가면 되니까 이쯤 위치하겠네요. 즉 제 2사분면에 위치한다. 이렇게 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페이지는 이제 16쪽입니다. 저기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 추가된 그 PDF 기준입니다. 자, 참고 9번 내용 보시면요. 3분면과 그리고 일반각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세타가 제 1사분면에 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 일단 필기를 다 해놓으세요. 자, 세타는 뭐보다 커야 되냐면 자,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기로는 사실 1사분면에 각이려면은 몇 도와 몇 도 사이여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0도와 90도 사이여야 된다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0도와 90도 사이여야지 그래야 1사분면에 위치하겠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60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봤지만 동경이 그냥 와도 1사분면이지만 0도와 90도 사이여도 그렇지만 한 바퀴 돌다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바퀴 돌다 와서 즉 420도이더라도 이 동경은 1사분면에 위치합니다. 혹은 거꾸로 360도만큼 거꾸로 가더라도 마이너스 300도이더라도 1사분면에 위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0도와 90도 사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0도, 얘도 90도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자, 한 바퀴 돌고 오는 것도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몇 바퀴씩 도는 거 360의 배수만큼 도는 걸 생각하셔서 자, 앞뒤에다가 뭘 추가해 주셔야 되느냐 360n을 다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습관을 계속 들이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2사분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타를 90도와 그리고 180도 사이여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뒤에다가 꼭 뭘 붙여요? 더하기 360n 여기도 더하기 360n 꼭 해주셔라. 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자, 세타가 3, 4분면에 각이려면은 180도보다 크고 그리고 270도보단 작아야 한다. 단 360n 한 바퀴 몇 바퀴씩 돌고 오는 것도 상관은 없다. 마지막까지도 세타가 자, 4, 4분면에 위치하려면 270도보단 크고 그리고 360도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 360n 또 360n을 더해줘야 된다.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곧바로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세타가 제 1사분면의 각이다. 그랬을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기로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네? 그럼 0도와 90도 사이겠네? 에이, 그러면 3분의 세타는 0도와 30도 사이겠네. 그래서 3분의 세타는 1사분면에만 위치해야겠네. 제 1사분면에만 있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뒤에다가 앞뒤에다가 이렇게 360n을 더해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되셨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3분의 세타는 어떻게 써요? 자, 3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여기는 120n 그리고 오른쪽은 30도 더하기 120n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3분의 세타가 얘와 얘 사이에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몇 사분면에 위치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어차피 지금 여기서 n은 정수이기 때문에 자, 정수의 값을 하나씩 대입해 봅니다. 0, 1, 2, 3, 4, 5. 자, 첫 번째 n에다가 0부터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n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요, 요거 좌변은 0이 되겠고 우변은 30도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 주시면 이 3분의 세타는 제 1사분면의 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에 n이 2일 때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이 2일 때, n이 1일 땐, n이 1일 때는 자, 1 넣으시면은 좌변은 120도, 우변은 자, 150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엔 제 2, 4분면 나온다. 다음에 요거 n이 2일 때 해보겠습니다. 자, n이 2일 때는 좌변은 240도, 그리고 우변은 뭐 270도 나오겠다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 3, 4분면에 위치하는 각이 될 수도 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와, 자, 언제까지 합니까?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n이 3일 때는 어때요? 이게 360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390도입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나 36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나 어때요? 똑같습니다. 3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나 39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나 똑같아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요 첫 번째 경우와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와 다를 바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번째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이제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따라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이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은 바로 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입니다. 참고 10번입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자,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래요. 두 동경 중 하나가 파란색이 여기 위치하고요. 자, 빨간색이 이쪽 똑같은 위치에 위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파란색이 나타내는 각도는 베타, 빨간색이 나타내는 각도 중에 하나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알파랑 베타는 어떻습니까? 같죠? 같지 않습니다. 자, 같지 않아요. 네, 선생님 같다고 해놓은 거 아니었어요? 자, 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 이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 중에 하나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30도라고 쳐봤어. 자, 동경이 꼭 30도여야만 이 위치에 위치합니까? 아니라고 했었죠. 390도여도 이 위치에 있을 수 있고요. 750도여도 위치할 수 있고, 혹은 마이너스 330도여도 이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알파였고, 그리고 얘가 베타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같이 동경이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반드시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르다면은 얼마만큼 아예 생판 남은 아니잖아요. 자, 알파고 베타라면은 반드시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 360의 배수만큼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온 애일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온 애일 수도 있고, 거꾸로 한 바퀴 돌고 온 애일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는 그냥 막연하게는 그냥 알파랑 베타가 같은 것 같아가지고 알파 빼기 베타는 그냥 0이라고 하고 싶겠지만, 두 각을 빼면 0이라고 하고 싶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자, 두 각을 빼면 0도, 자, 뒤에다가 플러스 360의 배수만큼은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0도에다가 360의 배수만큼은 차이가 더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꼭 360n 붙여놓는 습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속 밑에서도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요 말 보시면 직관적으로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두 동경이 일치해? 그래서 그러면 얘가 알파이면서 동시에 베타라는 소리구나. 그럼 알파랑 베타랑 빼면은 0이겠구나 라고 직관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360n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다음도 봅시다. 이번에는 제가 2번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직선이 있는데, 자, 두 동경이 위치해요. 하나는 이쪽,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기 3, 4분면 쪽에 위치해. 자, 이런 게 딱 일직선상에 있지만 두 동경이, 근데 방향이 서로 반대인 동경인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 여기 각도를 베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도를 갖다가 알파라고 각을 재볼게요. 자, 그럼 직관적으로는 뭔가 알파랑 베타랑 빼면 몇 도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180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쓰세요.
알파와 베타를 빼면요 선생님 180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치만 여기다가 옆에 하나씩 꼭 360n을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고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그려볼게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 여기가 요만큼의 각이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각도가 베타면 요 각도도 뭐가 되겠어요? 베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이걸 잠깐 지워놓고 자, 그럼 뭐 어떤 얘기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몇 도가 될 것이다? 그렇죠. 360도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만 더해주면 된다? 360n만 더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그냥 360의 배수다 라고 그냥 한 번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걸 그냥 갖다가 360 곱하기 m이다. 이렇게도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나와 있네요. 두 동경이 y축에 대해 대칭이면 이번엔 여기 위치하겠네요. 동경이 여기 위치하게 되겠고 여기는 여전히 베타 그리고 이쪽은 알파인데 자 이번엔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여기 각도가 베타면 자 우선 대칭이니까 요 각도와 요 각도는 똑같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각도와 요 각도도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요 각도가 베타이기 때문에 이쪽 왼쪽 각도도 베타가 될 것이다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또 다시 지워놓으면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직관적으로 몇 도일 것 같다? 그쵸, 90도일 것 같다. 180도일 것 같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180도일 것 같다. 근데 추가적으로 360n만큼은 더해주자. 자, 마지막으로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y는 x에 대해 대칭인 거를 그려보면 우선 y는 x를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하나는 위로 다른 하나는 밑으로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는 뭐 알파 그리고 이쪽 각도는 베타 라고 두시면 자, y는 x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똑같고요. 그럼 더 나아가서 이 각도와 이 각도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베타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 주시면 직관적으로는 이 알파와 베타를 더했을 때 90도가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더해 주시면 90도가 될 것이다. 네, 추가적으로 360의 배수만큼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셔서 이렇게 두 동경이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하시면 요 관계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은 다 하나씩 암기해 두시면 편합니다. 아니면 직관적으로 그 자리에서 공식을 쓰셔도 적용하셔서 쓰셔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예제 29번에 보시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세타와 7세타가 동경이 지금 서로 일치한다 라고 하면 자, 이 둘을 뺐을 때 그냥 0도일 것 같지만 자, 얼마만큼 또 360의 배수만큼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즉 6세타가 360의 배수다 라는 식이 돼서 결과적으로 세타는 60의 배수다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타는 0도와 90도 사이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0도와 90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60의 배수는 60도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답 세타는 60도다 라고 결론 지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삼각함수 들어가기 전에 그 동경과 시초선 그리고 일반 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열심히 호두법에 대한 이야기도 배우면서 조금 더 기틀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